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반도체 오빠 최 회장입니다. 오전에 잠시 한번 상을 봤는데 뭐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뭐 코스피는 오늘 2600 돌파해 가지고 현재 1.2% 아직 좋은 상승 보이고 있는데 반면에 코스닥이 조금 힘이 빠지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코스피는 아주 좋아요. 흐름이 좋고 뭐 시원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하여튼 여러분 오늘 어떻게 잘 지내셨는지 상당히 궁금하네요. 하여튼 미국 장이 좀 신나게 올려줘야지만이 우리 장도 좀 올라가고 뭐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음, 그러다 보니까 영향이 좀 받죠. 약간 커플링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어요. 보이고 있고 앞으로도 좀 시원시원하게 계속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과연 어떻게 될지는 한번 좀 더 저희가 한번 챙겨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잠시 한번 미국 소식을 볼게요. 뉴욕 증시가 이제 생산자 물가 지수죠. PPI 이 확인한 둔화세를 확인하면서 전일에 이어서 랠리를 지속을 했는데 소비자 물가 지수 둔화세에 이어서 하루 만에 이제 도매 물가인 PPI마저 지난해 그 전월과 비슷한 수준으로 이제 나타나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인플레이션 저감을 뭔가 확실한 것 같습니다. 다우지수는 전일보다 47.71포인트 상승해서 34,359.14를 기록을 했고 S&P 500도 37.88포인트 올라서 4,510.04에 마감을 했어요. 나스닥은 219.61포인트 상승해서 지수는 14,138.58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날 노동부 고용통계국이 발표한 6월 PPI는 지난해와 전월 대비 둘 다 0.1% 상승하는 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는데 물가 상승세 둔화가 명확해졌던 것 같아요. 6월의 PPI는 월가 예상치인 0.4%보다 0.4%보다 0.3%포인트 낮아졌고 전월 대비 전문가 예상치도 0.2%였는데 결과치가 0.1%였던 것을 감안하면은 단기적인 변동폭 역시 예상을 하회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모건 스탠리 글로벌 인베스트먼트의 포트폴리오 구축 책임자가 연방준비제도는 7월에 금리를 올리겠지만 이제부터 투자자들은 실적 시즌이 시작됨에 따라서 기업의 대차제 조피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그렇게 예상을 하는 거죠. 미국 노동부 고용통계국에 따르니까 6월 PPI는 전년에 비해서 0.1%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가지고 월가 예상치인 0.4%보다 0.3%포인트 낮았고요. 전월 대비 전문가 예상치도 0.2%였는데 결과치가 0.1%였던 것을 감안하니까 이 단기적인 그 변동폭 역시 예상을 하회한 것이다. 그래서 물가가 예상보다 이제 빠르게 잡히고 있다는 의미예요. 도매 물가는 전년비를 기준으로 4월에는 2.3% 올랐고 5월에는 1.1% 상승했어요. 6월의 상승폭이 0.1% 불과한 것을 감안하니까 내달에는 상승폭이 아닌 하락폭이 나타날 수 있다는 기대감도 가능하고 이 고금리에 따른 위축은 잉여 저축으로 인해서 수요가 쉽게 꺾이지 않는 그런 소비자 물가보다는 생산자 물가 측면에서 확실히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기 침체 우려에 대한 생산자들의 반응이 이제 민감한 거죠. 헤드라인 PPI 외에도 변동폭이 큰 에너지하고 농산품을 제외한 그런 PPI는 전년비로 2.4% 상승했고 전월비로 0.1% 올랐고 직전월인 5월에 전년비 2.8, 전월비 0.2%였던 것을 감안하니까 그런 PPI 역시 둔화세가 분명합니다. 6월에 그런 PPI에 대한 전문가 예상치는 전년비 2.6%, 전월비 0.2%였는데 이 역시 실제 결과치가 하회를 했어요. 전일 발표된 6월 CPI는 연방준비제도의 긴축 부담을 확연히 드러냈고 6월 PPI는 전월보다 고작 0.2% 상승하고 전년에 비해서 3% 정도 상승한 데 그쳤습니다. 5월에 4%보다도 1.0%포인트 떨어진 것은 물론이고 전문가 예상치였던 3.1%보다도 낮은 수치입니다. 인플레이션이 드디어 잡히고 있다는 그런 명확한 결과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생산자 물가도 저감소세가 완연해지면서 하반기 금리 인상은 하반기 그 금리 인상은 잘하면 한 7월이 마지막이 될 수 있겠다.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그 주택가 고용 지표예요. 그 주택 시장의 경우 고금리가 계속되면서 이른바 갈아타기 수요가 잠겨 있다는 게 문제인데
기존의 3% 안팎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이용하던 수요자가 더 큰 집으로 옮기려면 7%대 고금리를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이들이 살던 집을 팔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 공급되는 주택량은 예년의 절반 이하로 이제 줄어들었고요. 반대로 주택 구입을 원하는 신규 수요는 시장에서 매물을 찾지 못한 채 계속 쌓여만 가고 있어요. 이런 이유로 주택 가격이 떨어지지 않고 월세 수요만 늘면서 주거비 자체가 내려가지는 않습니다. 고용 역시 3년 가까이 묶였던 레저, 관광, 호텔 적계업에서 수요가 이제 폭발하다 보니까 관련 산업의 증가세가 꺾이지 않는데 원인이 있고, 미국 경제의 절반을 소비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달러 패권을 활용해서 구매력을 높이고 내수시장에서 왕성한 소비로 그런 버티는 미국과 시민 소비자들이 대면 활동을 재개한 것이 서비스직 수요를 끊임없이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미국에서 내년에는 대선이 치러지는데 야당인 공화당이 부채 한도 협상을 하면서 이제 불효불급한 시혜책 예산을 동결시켰지만은 막상 하반기에 경기 침조가 보이면은 정치권도 다시 포퓰리즘을 재가동하지 않을 수 없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가을 전까지 인플레이션 둔화를 확인하고 연말에 들어서는 부양책을 꺼낼 확률이 이제 큰 거겠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인플레 재발을 막기 위해서 고금리를 한동안 유지하겠다고 강조를 했어요. 하지만 물가가 잡힌 상황에서 금리를 추가로 올려서 경제 부담을 줄 이유가 없고, 고용 역시 하반기는 상승폭이 둔화될 거란 전망이 높기 때문에 사상 최저 수준인 실업률을 주시하면서 문제가 되지 않을 수준으로만 시장의 기대감을 유발하게 발언하면은 그만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상기시키는 건데, 일각에서 나오는 골디락스 수준은 아니지만은 통화량을 10년 전에 2배 이상으로 풀어놓고도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막고 경제를 살린 업적을 남길 수 있다. 그게 바로 연착륙 시나리오다.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이때 구글의 모의사 알파벳은 4.7%나 급등을 했네요. 보니까 오늘 많이 올랐습니다. 브라질과 유럽연합 등 해외 시장에서 그 대규모 언어 모델인 바드 AI 출시한 기대감 때문이다. 그럽니다. 엔비디아도 4.7%나 올랐고요. 일단 이 정도 되고요. 우리 삼성전자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현재 73,100원 정도 현재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좀 많이 올라와 있는데 그래도 잘 버티고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삼성전자 잘 하고 있는 것 같고, 더 많이 올라야겠지만은 그래도 뭐 나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나쁘지는 않는 것 같고요. 지금 잠시 보니까 지금 보니까 그 외인들이 좀 많이 사고 있습니다. 외인들이 한 200만 주 가까이 좀 신나게 또 사고 있어요. 사고 있고, 또 그 다음에 또 우리 기관들도 좀 사고 있습니다. 기관들을 사고 있어가지고 좀 나아지는 것 같고요. 지금 우선주도 지금 현재 63,300원, 6만 돌파한다 했죠, 제가. 6만 원 뚫고 지금 올라가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외인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신나게 오를 것 같습니다. 하여튼 여러분, 불금 즐거운 오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